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2024년 9월 63번째 월정리 매수 영상입니다. 9월도 서대리 월급날이 다가올수록 주식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급기야 9월 19일부터는 S&P 500이 매일 전고점을 돌파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9월 적립식 매수도 25일 월급 받고 나서 역사적인 최고점에 하게 되었습니다. 투자기간과 총자산이 늘어날수록 월적립 매수하는 날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결과를 이전 영상에서 직접 계산하면서 두 눈으로 확인했지만 우연히 계속되다 보니 매수하는 날을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9월이었습니다. 우선 9월 26일 오전에는 중개형 ISA에서 쏠 미국 S&P 546주, 쏠 미국 배당 다우존스 28주를 시장가에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에는 일반 계좌에서 S&P 500 ETF인 부 한주, 배당 ETF인 SCHD 한주, 애플과 테슬라 리얼티 인컴을 각각 한 주씩 매수했습니다. 참고로 월급날이 25일이었는데 적립식 매수를 26일에 했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원래 25일에 하려고 했으나 그날 저도 모르게 잠들어 버려서 다음날인 26일에 바로 했습니다. 이렇게 총 7종목 매수하는데 달러 환율 1312원 기준 총 256만원 사용했습니다. 미국 주식이 최고점일 때 매수했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월적립 매수에 필요한 돈은 매월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올해가 상승장이라 그렇지만 7개 종목들의 월별 매수 단가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돈 생겼을 때 하루라도 빨리 매수하는 게 대부분 정답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라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올 일이 거의 없지만 혹시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시원하게 한방 매수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월적립 매수하는 종목 중에서 SCHD와 리얼티 인컴, 테슬라는 2023년과 2024년 초까지만 해도 상승장에서 버림받았던 종목이었는데 최근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종목 선정 로직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평이 많았던 SCHD는 조금 늦었지만 전고점을 돌파했고 이번 3분기 배당금도 작년보다 15% 넘게 성장했습니다. 남은 4분기 배당금이 작년과 동일해도 2024년 배당 성장률은 10%가 넘습니다. 50달러대에서 놀던 리얼티 인컴도 어느새 60달러를 돌파해버렸습니다. 성장률이 높지는 않지만 배당금도 여전히 분기마다 늘어나고 있고요. 테슬라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는 217달러에 한 주 매수했는데 9월 매수 단가는 261달러가 되었습니다. 물론 리얼티 인컴과 테슬라는 과거 전고점을 생각하면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지만 앞으로도 월적립 매수하면서 새로운 역사 쓰는 모습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서대리 일반 계좌와 ISA 종목 현황과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9월 29일 기준 서대리 일반 계좌와 ISA 총자산은 총 3억 3,839만원으로 8월 말보다 659만원 늘었습니다. 좋았던 9월 시장 분위기 덕분에 미국 주식 가격 자체는 8월보다 더 올랐지만 한 달 동안 달러 환율이 1340원에서 1312원으로 2% 가까이 떨어지면서 미국 주식 비중 90%인 서대리 계좌는 미국 시장의 좋은 분위기를 전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계좌에서 유일한 한국 주식인 삼성전자호가 9월에만 10월하게 12% 떨어지면서 계좌를 많이 갉아먹기도 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ETF, SCHD만 꾸준히 모아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계좌는 삼성전자호, 연금 계좌는 항생테크 ETF가 서대리 발목을 제대로 잡고 있는데요. 그나마 항생테크 ETF는 최근 중국 경기 부양책 발표로 단기간에 확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탈출 기회일지 아니면 이제부터 시작일지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9월 계좌 수익률은 1.5%로 같은 기간 1.6% 오른 S&P 500과 2.3% 오른 나스닥보다 조금 저조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달러 환율 하락과 삼성전자후 급락으로 생각보다 9월 수익률이 높지 않은데요. 덕분에 2024년 서대리 수익률은 16.4%로 사이좋게 20% 돌파한 S&P 500과 나스닥에 밀리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올해는 7월을 제외하면 미국 시장지수보다 좋았던 달이 없네요. 그래도 최근 3개월 연속 마이너스고 올해 수익률 마이너스 0.2%인 코스피를 보면서 무조건 많이 떨어졌다고 투자하는 방법은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계좌 총자산이 3억 3천만 원을 넘다 보니 한 달 투자금 200만 원은 계좌 전체의 0.6%도 안 됩니다. 비중이 1%도 안 될 정도로 작아진 만큼 한 달 중 아무리 좋은 타이밍에 매수해도
계좌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죠. 이번 달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9월 저점이었던 6일에 S&P 500을 전부 매수했다면 29일 기준 수익률은 무려 6.1%입니다. 하지만 수익금으로 따지면 200만 원의 6.1%는 12만 원입니다. 12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전체 계좌의 0.04%로 영향력은 매우 작습니다. 이제는 월정립 매수할 때 타이밍을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제가 월급날마다 무지성 매수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월정립 매수 비중이 워낙 작아지다 보니 이제 저의 투자 성과 핵심은 월정립 매수를 언제 하느냐가 아니라 투자 비중 큰 종목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나입니다. 특히 S&P 500 ETF와 애플은 전체 투자 비중의 55%나 되는 만큼 이 둘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물론 나머지 종목들도 전부 합치면 45%나 되지만 요새 서대리 계좌 수익률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점점 달러 환율을 반영한 S&P 500 수익률과 비슷해지고 있는 만큼 부나 국내 상장 S&P 500 ETF 중심으로 월정립 매수를 압축할 계획입니다. 이제 일반 계좌도 연금저축 펀드처럼 부 60%, QQQ와 SCHD 각각 20% 정도로 심플하게 모아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타이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월정립 매수 영향력이 작다면 현금을 열심히 모았다가 2020년 3월이나 2022년 12월처럼 역대급으로 하락했을 때 한방 매수하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가 언제 올지, 얼마나 떨어졌을 때가 저점인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락장을 기다리는 동안 불어나는 계좌 총자산도 상당하고요. 물론 제가 월정립 매수를 시작했던 2019년부터 지금까지는 운 좋게 상승장에 잘 올라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투자 수익으로 1억을 넘길 수 있었던 이유는 매년 거품 이야기가 나왔던 미국 주식을 상승장에서도 꾸준히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혹시 앞으로 은퇴까지 남은 월급 횟수를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균 퇴직 연령을 찾아보니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50세 정도로 나오는데요. 저는 올해 11월 만 36세이니 내년 1월부터 만 50세가 되는 2038년 12월까지 총 168번 월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 퇴직 연령이 낮아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줄어들 겁니다. 최대 168번 월급 받는 동안 노후 준비가 끝나야 한다는 의미죠. 저는 1차 목표가 만 40세 조기 은퇴인데 이 기준이면 앞으로 남은 월급날이 총 48번밖에 없습니다. 48번 안에 금융자산 6억 넘기는 게 1차 목표입니다. 물론 지금 추세면 가능할 것 같지만 아파트 갈아타기나 자녀 출산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계획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월정립 매수를 열심히 하면서 금융자산을 쌓아보겠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